지금 보시면 연기력, 운, 사생활에 완벽하잖아요. 거기다 외모까지. 그리고 유년 시절에 좀 넉넉한 집안에서 이렇게 네, 자랐던 분이고 해가지고 근데 성격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리고 예. 위험한데. 이경규 선배님의 픽, 배우 문희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1947년에 태어난 문희 씨는요, 18살에 영화 흑맥으로 데뷔를 했고요. 1세대 트로이카로 문희, 남정임, 윤정이 중 가장 인기 있는 배우로 꼽히기도 했던 문희는요, 1968년 미워도 다시 한 번으로 신파영화 붐을 일으키는데요. 하지만 1971년 결혼과 함께 은퇴, 6년간의 짧은 배우 생활로 팬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야, 6년. 1960년대 아이콘으로 불렸던 문희 씨와 김지원 씨의 묘한 평행이론. 네. 뭐, 예, 그래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김지원 씨가 이제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로 히트를 쳤는데 눈물 연기 너무 잘하셨잖아요. 문희 씨도 스크린계에서 눈물의 여왕 하면은 바로 문희 씨를. 그랬어요. 한때는 얼마나 빨리 우느냐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한수영 씨도 이 눈물 연기 해오셨잖아요. 눈물 연기 최고지, 최고지. 청춘시대에서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큐 하면은 얼마 만에 흘리실 수 있으세요, 눈물? 네, 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밥 먹을 때부터 침울하게 먹어요. 일부러. 네, 너무 신나면 울 수가 없으니까 밥 먹을 때부터 약간 침울하게 먹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희 씨, 눈물의 여왕인 문희 씨가 눈물을 흘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였을까요?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큐 하면 그냥 심지어 그 문희가 초우라는 영화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남편 잃은 연기를 할 때 그 눈물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독이 1시간 동안 끊지 않고 계속 촬영을 했다고요. 이 정도면 거의 탈수증이 걸릴 정도일 것 같은데 그 감독이 이제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기로는 그 장면은 문희가 아니라 슬픔이 그대로 서 있었던 순간이었다. 그래서 문희의 영화를 보면 이 대사 없이 유독 울고 있는 눈물 흘리는 그런 롱테이크 장면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게 이분이 당시에 신드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희 신드롬. 문희가 나오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영화도 안 봐. 그냥 문희 나온다. 그래서 어떤 영화 포스터들은 문희 주연 써놓고 문희 얼굴만 갖다 박아요. 그래도 영화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야, 아니, 그냥 문희 씨를 보는 거야. 그렇죠. 보고 있으면 행복한 거야. 스토리도 보고. 문희 씨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서 전 국민이 보지 않아도 웬만하면 제목 등 다 아는 영화가 있어요. 뭐죠? 미워도 다시 한 번. 이 노래 자체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남진 씨 노래. 이게 우리나라 신파 영화의 야. 최고봉입니다. 신파 영화에. 저게 종로의 단성사에서만 37만인 단일극장. 서울에서만. 요즘으로 말하면 멀티플렉스 100개관에서 동시에 몇 주 동안 매진되는 것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1000만은 무조건 넘었을 거예요. 안승사. 지금으로 치면 1000만 관객이라고 되는 볼수 거죠. 있죠. 그래서 이런 초대박 흥행이 문희 파워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혹시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었죠. 네네. 꼬마 신랑. 문희는 이 영화로 또 한 번의 빅히트를 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꼬마 신랑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배우 김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은. 진짜 오랜만이다. 야. 꼬마 신랑인데. 문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그때 제 엄마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세트장에서 누워 자고 뭐 거의 뭐 매일 같이 생활하다시피 했죠.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셨네요. 진짜 엄마같이. 그 누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진짜 최고의 배우였었어요. 최고의 배우. 길에 나가서 한두 발자국을 걷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꼬이니까. 근데 부산인가 아마 워낙 사람들이 문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막 유리창 깨지고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극장에서도 끝나면
항상 우리는 정문으로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문희 씨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당시 출연료가 어마무시. 문희 씨를 출연시키려면 제작비의 절반 이상을 줬어야 됐다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또 광고 모델료로 국내 최고액이었던 100만 원을 최초로 100만 찍었다고 원이요? 해요. 100만 원을. 그때 당시 100만 원이면 집한테 했을 거야. 네. 그 이유가 단순히 연기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문희가 이제 대중들에게 어필한 요소 중 거의 8할은요. 단아한 이미지였습니다. 요거네. 하네. 네네네. 시대적으로 조신하고 인내심 많은 여성이 인기가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문희 씨는 바로 그 부분을 타겟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어 했던 외모 1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이 사진도 단아한 이미지의 사진으로 나왔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열심히 꾸민 사진이에요. 보입니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 흐트러진 것 같은 앞머리도 이제 다 잔머리를 이제 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건데 이런 스타일이면 사실 대중에게도 어필이 됐지만 남자 배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남자 배우들 사이에도 그 문희 씨는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이순재 선생님께서 54년 연기 인생 중에서 가장 예쁜 배우 하면 문희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문희 선배이기도 한 이제 엄앵란 씨. 네. 눈물이 뚝 떨어지면 남자들 심장이 퉁 하고 떨어지겠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신성일 씨하고 문희 씨하고 이 사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요. 눈길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걱정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작품으로 만났죠. 말썽난 총각. 거기 여자친구로 나왔죠. 문희 씨가. 첫인상이 뭐 예뻤지 뭘 어땠어요. 데뷔 시절이니까 참 예쁘게 봤는데 역시 이쁘더라고요. 표현이 그냥 다 첫인상 예뻤고 데뷔라 예뻤고 기승전 예쁘다. 네. 다 예쁘다로 그냥. 지금 은퇴한 나훈아 씨하고 문희 씨를 두고 싸우는 영화가 하나 있었지. 풋사랑이라는 거. 근데 그때 아이고 문희 씨하고 저 잔디밭에서 뭐 빛 뿌리고 찍는데 내가 좀 굳었던 것 같아. 너무 예쁘시니까 그런데 원래 이제 인기가 많으면 반대로 다른 소문들도 있잖아요. 또 충분히 그렇죠. 바로 이제 괴담. 네, 괴담. 이 괴담이 있었는데 문희 씨가 촬영장에서 거의 웃질 않았는데 가끔 크게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촬영장에서 쿵 이런 소리가 나요. 촬영장에 조명 같은 게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촬영장에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안 웃던 문희가 촬영장에서 웃으면 사고가 난다. 이 얘기는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문희 씨가 너무 조용하고 정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우스갯소리가 괴담으로 이어진 케이스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격 부분에 제가 이렇게 낮췄던 부분이 이게 이제 촬영장에서 후배를 잡돌이를 한다고. 진짜 셀럽니 캐릭터구나. 한 번 딱 촬영하면 끝날 건데 계속 막 그 촬영을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문희 선배 때문에 밤마다 긴장을 해서 숨도 못 쉰다, 잠도 잘 못 잔다, 뭐 이런 소문들이 퍼졌다는 거죠. 소문인 거죠? 예, 그렇죠. 실제로는 특히 후배 배우들을 굉장히 잘 챙겼고, 그래요? 그리고 군데군데 긴장 풀어준다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애잖아요. 어린 아이니까 잠자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매일 밤을 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고생하는 거 보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잘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 세트장이라는 게 추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배우들이 이 망토라고 그래요. 그런 걸 맞춰서 입고 다녔어요. 워낙 추워서. 그러면 이제 촬영할 때 워낙 졸려 하니까 저 이렇게 무릎에 누워서 재워주고 누나 거는 덮고
막 이렇게 안쓰러웠나 봐요, 그렇게. 성격 좋으신데요? 이분이 의리파랍니다. 의리파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엄앵란 씨랑 이 문희 씨가 신성일 씨의 금융연장을 잡기 위해 급습을 한 적도 있고. 아니 뭐 후배를 잘생기고 저 어리까지 있고 아주 완벽한 배우예요. 그런데 1971년 11월 16일에 M본부 뉴스가 끝나기 전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문희 씨가 뉴스에 나올 정도 범죄 아니면 본인이 직접 1971년 11월 16일에 M본부 뉴스가 끝나기 전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문희 씨가 뉴스에 나올 정도 범죄 아니면 본인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했던 말을 이제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연예계를 떠납니다. 은퇴 선언이었는데, 멋져. 근데 이제 단순히 은퇴가 아닙니다. 결혼? 네, 결혼 소식을 같이 그냥 알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누구랑 하지? 그러니까 엄청 관심이 갔을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장강재라고 하는 분이신데 네네네.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사 중에 부사장이자 재벌가 사람이었습니다. 하객 규모는요 무려 2,000명이 왔고요. 2,000명이면 그때 당시 2,000명이면 뭐 어마무시했죠. 고은아, 김지미, 최은희, 엄앵란, 신성일 등 연예 대상. 톱스타가 다 참석한 빅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스케일이 너무 큰데요. 이 정도 스케일이면 웨딩드레스도 혹시 얼마나 되는 드레스예요? 웨딩드레스? 그게? 이게 미국에서 맞춤 제작한 겁니다. 그래요. 맞춤 제작. 헐리우드 여배우도 입어보지 못했을 정도의 명품 드레스. 보석 장식도 있고, 이건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제 원단, 일일이 손으로 만든 장인들이. 이게 1억 2천 정도. 그때 당시에 평균 월급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었으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15년, 20년 모아야 될 돈. 그리고 이제 그 문희 씨는 이 장강재 부사장이 재벌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촬영을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자꾸 뒤를 힐끔힐끔 쳐다봤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연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장강재 씨인데 문희 씨를 너무 좋아해서 운전을 배워서 본인이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해줬다는 거죠. 와 진짜.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결혼합니다. 하지만 1993년에 그녀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요. 항상 다정하고 잘해줬던 남편인 장강재가 간암으로 아내를 떠나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된 문희는요. 칩거 생활을 하면서요. 그 아픔을 감내했다고 합니다. 문희 씨는 좀 다사다난한 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정진석 의원, 이분 선거운동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영애 씨랑 진짜 절친이래요. 그래요. 저 문희파였던 사람으로서 잘 계신다고 하는 좋으네요. 그죠? 언젠가 뭐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듯 한데. 아이고 괜찮네요. 예.